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전이었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선물 받으셨어요? 이 남자가 받는 거예요? 남자가 주는 남자 주는 거 화이트데이구나. 못 받았는데요. 줄 사람이 당연히 없어서. 저라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 시즌만 되면 사실 불륜이나 외도 하시는 분들이 좀 급증하는 시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서 불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이게 생기나요? 시즌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상담 문의는 좀 많이 와요. 이 시기를 앞두고 배우자가 누구를 만날 것 같다. 이때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냐라는 거. 최근에 받으신 분? 있어요. 아,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어떤 그런 징후들이 보여서 의뢰인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걸까요? 보통 제일 확인을 많이 하시는 게 배우자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대한 정보 또는 집으로 배송되는 택배. 그중에 제일 많은 건 이제 배우자 차량 안에서 좀 발견되는 것들. 넣고 간 거라든지 아니면 미리 선물을 주는 거를 차에 두고 있었던 거라든지 회사 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택배 정보들, 배송 정보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 연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또 기념일이다 보니까 그냥 추측하고 이 시기에 만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의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이 상당히 있죠. 선물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평소에 안 하던 게 있었으니까 사실 그런 선물이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겠죠. 나한테 주는 건가? 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중년으로 넘어가면 그러진 않은 거니까. 좀 배우자 입장에서 되게 좀 짠하겠네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념일 시즌 관련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의뢰인분의 사연.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차에서 편지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 내용에 발렌타인데이니까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차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그거를 의뢰인께서 이제 확인하시게 된 거고. 손으로 쓴 편지요? 손편지.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뭐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 증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 내용이 끝이지 완전. 거기에 뭐 자기야, 여보야, 누구야. 근데 이제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애정 표현이 들어가 있고 배우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대리를 사랑하는 에 됐으면 이제 완벽한 거지. 근데 그 내용 안에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기념일에서 친구로서 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선물을 줬다 이렇게 나중에 입장에서도 진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영상 보시고 그렇게 비슷하게 이런 자료를 확보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 자료 되겠다 해서 함부로 소송하시는 것보단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법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 탐정들이라든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런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런 그 징후를 느꼈어요.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모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하고 전화 상담으로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티를 내면 안 된다. 티를 내는 순간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에서 눈치를 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후부터는 외도를 함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만나겠죠. 되게 주변을 경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하던 의뢰인께서 자료를 확보를 하던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추궁을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의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자료를 스스로 다 확보하고 이것저것 하되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 상담한다. 고민 상담일 뿐이지만 그게 내 배우자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또 어떻게 유착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믿고 말을 했지만 우리 배우자한테 또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친구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또 얘네들 이제 막 이렇더라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상담할 때 가족한테조차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차라리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는 분한테 하는 게 낫지. 근데 의뢰인분들의 두 가지 부류가 계신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다 해집고 오신 분들 그때 저희한테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힘들어요. 그게 힘든 이유가 당연히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자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부류는 꾹꾹 참았다가 자료를 확보하시는 분들은 끝에 엄청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해소를 함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워 하시죠. 근데 가끔씩 혼자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조심스럽죠, 그분들한테.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1년 넘도록 저희 쪽에 조사를 맡긴 분도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한테 넌지시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작은 거에 대한 정보도 엄청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다. 이건 내가 남자한테 공개를 했을 때도 이건 이 사람이 불륜을 한 게 맞다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증거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기준은 아까 말했던 거, 애정행각, 그리고 애칭? 제일 좋은 거는 뭐 서로 스킨십 하면서 사귄 영상 찍었던 거. 그거 아니고 그냥 보고 싶다도 솔직히 애정행각이긴 한데 그냥 누구누구 친구야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직접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개인이 하기도 힘들죠. 본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방해 요소들이 많죠. 저 사람들은 나를 얼굴 알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이제 개인적인 업무도 있을 건데 그 시간을 빼고 또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반대로 뭐 자녀를 케어해야 할 시간에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쪽이 아마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심신이 정말 힘들 건데, 정확한 완벽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배우자한테 알리지 말라, 배우자를 추궁하지 말라, 그렇게 해봤자 절대 시인하지 않을 거다, 무조건 결백할 거다, 99% 이상이 다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라도, 주변 지인,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솔직하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더 자신 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 전화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증거 수집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뭐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